자, 100페이지, 무역의 탄생부터 하겠습니다. F 패러그래프. 이제 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거래죠. 그죠? 거래. 음. 돈의 컨비니언스 하면은 컨비니언스가 편리함이죠. 편리함. 근데 뭐 컨비니언스도 컨비니언스 이렇게 쓰면은요. 이제 편리한 물건이라는 뜻이 알 필요 그냥 쉽게 들으세요. 편리한 물건이고요. 또 컨비니언스에 s를 붙이면 뭐 이제 편리한 시설이라는 뜻이야. 이제 뭐 시설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컨비니언스 샵만 알면 되죠. 편의점. 그죠? 뭐 퍼블릭 컨비니언스 이렇게 쓰면 퍼블릭 대중을 위한 컨비니언스에 S 붙여서 시설. 그래서 얘가 뭐야? 변소야, 변소. 화장실. 그래서 변소. 그래서 미국은 이제 레스트룸이라고 하죠. 그죠? 레스트룸이라고 하고 퍼블릭 컨비니언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법이나 이 동그라미 치세요. 투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마다 나오는 건데 또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기다가 좀 넓은 데가 없나? 아, 넓은 데가 없네요. 자, 그러면 잠깐만 공유 중지해도 되는 건가? 더 짧은데? 자, 여기다가 그냥 할게요. 일단은 주어 다음에 make하고 find만 기억하세요. 뭐 believe, think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make, find가 나오는데 얘가 오형식으로 쓰이는 거야. 됐죠? make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면 목적격 보호는 항상 형용사나 명사야. 그래서 됐죠? 부사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make면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되게 하다죠. 인과관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make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면은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라 그랬어요. 두 번째, find가 나오면 얘가 대절을 취하거나 아니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면 얘는 인식동사가 되는 거야. 특히 주어의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다, 생각하다 이러면 돼요. 주로 알다, 깨닫다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죠. 자, 이런 게 이제 오형식으로 쓰였어요. 자, 두 번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find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목적어는 무슨 자리예요? 명사 자리죠. 얘는 명사잖아. 그럼 명사 자리에 뭐가 갈 수 있어요? 투부정사가 갈 수 있죠. 대절도 갈 수 있죠. 그런데 동명사도 갈 수 있죠. 근데 동명사는 착한 놈이라서 뒤로 잘 안 빼요. 빼기는 빼는데 여기 동명사도 이렇게 써줄게. 동명사. 얘네들이 뒤로 갑니다. 이렇게 뒤로 가요. 그러면서 얘가 이수로 바뀌어요. 이 자리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흔히 말하는 가목, 진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 얘가 무슨 자리라 그랬어? 명사 자리죠. 그런데 명사 자리에 수식어구가 붙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명사를 설명해주는 말들이 붙어 있어서 명사가 길 경우가 있죠. 목적어가. 그러면 이때는 어떡하냐면 그 명사를 뒤로 가요. 수식어구가 붙어 있을 때만. 없으면 뒤로 못 가요. 명사가 짧으면. 수식어구가 없으면. 자, 그럼 이때는 이수로 안 바뀌어요. 이수로 안 바뀐단 말이야. 이걸 목적어 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거 make나 find 다음에 it을 쓰려면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뒤에 to 부정사나 대절이
있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make it 이러면 안 된다고.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없으면 절대 it을 못 쓴다고. 자, 요거 뭐 많이 한 사람들은 필기 안 해도 되고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이거는 뭐 문법 5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문법에서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시간상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5형식으로 쓰였을 때 make나 find가 make나 find 다음에 it을 쓰려면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못 쓴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 어디니? 자, make 다음에 it을 썼고 it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왔죠. 형용사나 명사가 또 나왔잖아요. 목적격 보호로. 그러면 뒤에는 반드시 투부정사가 있어야 돼요. 뭐 시험 문제는 많죠. to 다음에 developing 쓸 거냐. 뭐 이러면 안 된다고. 투부정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 for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이 주어져.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했어. 원인과 결과. 돈의 편리함 때문에 그것을 더 쉽게 했다. 그게 뭔데요? 의미상의 주어 옛날의 상인들이 고대의 상인들이 개발하는 것은 발달시키는 것은 대규모 무역망을 발달시키는 것은 더 쉽게 했다. 다시 말하면 돈의 편리함 때문에 대규모의 무역망이 발달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발달시킨 주체가 상인들이다. 항상 인과관계를 잡고 읽어줘야 됩니다. 자, 콤마 찍고 in이치가 있어요. 전치사 관계대명사네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어떤 거예요? in network겠죠. 네트워크. 그쵸? 예, 그쵸? 얘하고 같으니까 앞으로 가면서 이제 휘치가 된 거고, in이 앞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전치사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반드시 D가 완전한 문장이어야 된다. 그리고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겠죠. 명사와 전치사와의 콜로케이션도 생각을 해야 된다. 됐죠? 네트워크망 안에서.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에서. in은 언제 쓰는 거야? 범위가 있을 때 쓰는 거죠. in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in 코리아. 한국도 범위가 있죠. 이렇게 범위가 있을 때 in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망 안에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 무역 스케일은 규모라는 뜻이 있어요. 규모. 그래서 대규모 대규모 무역망을 발전시켰는데 그 무역망에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스파이스와 그레인이 향신료라고 하면 되죠. 스파이스. 그리고 그레인 하면 곡물이야. 곡물. 그냥 곡식이라고 읽으세요. 곡식. 곡식들이 사질 수 있었고, 그죠? 수동태죠. 그리고 팔려질 수 있었다. 거리를 가로질러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리를 걸쳐서라는 얘기는 거리를 걸쳐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돈은 거리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됐죠? 다음에 나라를 이동할 수도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단 말이야. 거리를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우리가 가게에서 사는 거야.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을 돈이 거리를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경제 용어에서. 그러면 나라를 이동한대, 돈이. 이거는 뭐 때문에 이동하는 거야? 이건 알아둬야 돼요. 환율 때문에 이동합니다. 돈이 세계를 가로지르는 이유는 무조건 환율 때문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기억하면서 글을 읽으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립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가로질러서. 됐죠?
그러니까 돈이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치? 곡물들이 팔리고 이동해요. 먼 거리로. 이게 뭐예요? 망을, 그치? 지금 위에서 한 얘기 똑같이 하는 거, 대규모 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대규모 네트워크망이라는 얘기는 뭐야? 아주 먼 거리까지 이동이 됐다는 얘기야. 먼 거리까지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문장을 그 이니치로 다시 풀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lead to 무슨 뜻이에요? cause예요. 야기시키다라는 뜻이죠. 야기시키다. 이것도 인과관계예요. 앞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야. 항상 인과관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것은 뭘 야기시켰냐? 첫 번째, 최초의 외국 익스체인지, 외국 익스체인지. 얘가 뭐예요? 외환을 야기시켰다. 자, 보세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가로질러서 거래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돈을 가지고 거래를 했겠죠. 뭐 돈은 옛날에는 조개 껍질이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렇게 금으로 왔다가 지금 이제 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예요? 환율,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율에 따라 돈이 이동한다 그래서 나라 간의 그거는 돈은 그럼 나라 간의 돈이 이동하는 거 이거를 포린 익스체인지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외환이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 첫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용어 정리는. 음. 그래서 첫 번째 외환을 야기시켰다. 자,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코린트에서 자, 이 얘기는 갑자기 고대 도시국가 코린트가 왜 나온 거예요? 예시겠죠. 갑자기 나올 이유가 없잖아. 그럼 무엇에 대한 예시예요? 외환.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의 거래. 무엇에 따라? 환율에 따라.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 자, 여기에서 은행이 세워졌다. 됐죠? 은행이 세워졌다. 이 where은 관계부사로도 쓰이지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where은 관계부사일 때는 앞이 장소일 때뿐만 아니라 상황일 때도 상황 뭐 그리고 더 포인트, 더 케이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집필하는 애들은 배우고요. 상황일 때도 where를 씁니다. 관계부사로. where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 where는 관계부사로도 쓰이지만 부사절 접속사로 또 쓰입니다. 이런 곳에서라고 해석이 돼요. 됐죠? 우리가 이런 거 읽을 때 잘 보세요. which를 읽을 때 A라는 명사가 있고 A라는 명사가 있는데 하나는 콤마가 있어요. 그러면 A 근데 A 무슨 A 이렇게 사면 되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있어? A 근데 그거 얘 어떻게 하라고? which는 무슨 A 시 도레미파솔라시 무슨 A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안 그래 라이팅 할 때도 이런 어감으로 쓰는 거예요. 알았죠? 자 어떤 곳에서 은행이 세워졌냐 막 세워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외국 무역이 외국 상인들이 여기 ER이 붙었으니까 상인들이 교환할 수 있는 곳에서 그들 자신의 동전을 그쵸? 그들 자신의 동전을 코린트 원스 얘는 뭐야? 코인스죠. 일반적인 명사를 임의의 명사로 받을 때 원을 쓰는데 이 코인은 복수니까 원스라고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exchange 교환하다죠. 교환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한 개 갖고 교환할 수 있어요? 반드시 둘이 있어야 돼. 둘 이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exchange 교환하다 다음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써야 됩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상호복수라고 하는데 뭐 용어는 필요 없고요. 자, 뭐 change도 마찬가지예요. change, exchange 바꾸려면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죠. 시츠
그죠? 의자를 교환하다. 이렇게 해서 수학 선생님한테 왔습니다. 예원이 수강료 가져왔다니까 꼭 받아주세요. 수영아, 많이 아파? 아파도 오는 거야. 알았죠? 그들 자신의 코인을 얘의 코인과 바꿨다. 이때 그들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외국의 무역업자들이죠. 왜 외국이 나왔는지 알겠죠? foreign exchange, 외환. 그쵸? 그쵸? 나라와 나라를 돈이 오고 가는 거. 그치? 거리를,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문제를 거의 뭐 안 풀고 가는데, EFG. 그치.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리뷰하듯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치? 그 중간 단계로 아무튼 올리고, 더 자세한 거는 전에처럼 해석시키면서 다시 하면서 하고, 시간이 모자르니까 이제 주말에 또 할 거예요. 자, G 패러그래프 봅시다. 수세기 동안 하면 되죠. 어떤 수색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그죠? 팔로우, 따라가는 수색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A라는 세기가 있어. 그러니까 코린티니에서 뭐 그들이 교환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지금 F 번 패러그래프를 따라서니까 그 이후에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H번이 이 F번이 있고 지금 G번이 있잖아. F번의 내용을 따라갔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러면 되죠. 그 후 수세기 동안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 이후 수세기 동안. 그치? 발전을 했겠죠. 무역 루트는 포지드, 포지. 자, 이렇게 해서 쓰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만들다라고 쓰세요. 일단 만들다. 만들다. 자, 이 포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꼭 알아두세요. 1번 어떤 관계 따위를 구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축하다. 포지가 뭐라 그랬어요? 대장간이라 그랬잖아. 대장간에서 뭔가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위조하다라는 뜻도 있죠. 위조하다. 명사로 쓰이면 대장간. 특히 이제 위조하는데 문서 따위를 위조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포지드 이렇게 쓰면은 위조의 그래서 가짜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만들다. 그럼 여기에서 포지는 어떤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빌드 괜찮죠? 빌드. 그쵸? 만들다, 구축하다. 이스테빌리시. 그쵸? 이스테빌리시. 뭐예요? 설립하다. 그리고 규명하다, 밝히다. 그쵸? 확립하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딱 만드는 게 이스테빌리시야. 됐죠? 그래서 확립하다, 규명하다, 밝히다. 이렇게 다 나와야 돼. 다음에 또 컨스트럭트도 괜찮죠? 컨스트럭트. 건설하다, 구축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막 안 보여서 찍는 거니? 찍어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와요. 손이 놀면 안 되잖아. 나는 진도 계속 빡빡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안 보이면 앞에 와서 그냥 막 쓰세요. 그렇죠? 이쁘게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영상만 계속 듣고 필기는 어차피 유튜브 보면서 하잖아요. 그때 이제 잘 필기해도 돼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조금 빠른 속도로 나가는 거야. 더 문화적인 커넥션, 문화적인 연결을 만들었다. 더 문화적인 연결이라는 얘기는 뭐야? 문화. A라는 문화가, A 나라의 문화가 다르고, B 나라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문화는 뭐야? 각각의 나라가 되겠죠. 한 나라에는 하나의 문화가 있잖아. 우리나라도 하나의 문화가 있죠. 그 문화 속에 뭐 요즘에 MZ 세대,
할 말 다 하고 산다는 거죠? 그죠? 아니야? MZ세대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MZ세대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을 아주 한국이라는 기본적인 문화 안에 또 다른 이런 문화를 서브컬처라고 해요. 하부 문화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독해에 나오니까. 그럼 문화적인 관계, 문화하면 뭐예요? 나라, 그리고 다르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문화하면. 서로 다른 게 문화잖아요. 그죠? 자, 더 많은 문화적 연결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위에서 나온 똑같은 말이 있을 건데, 똑같은 말이, 요거죠. 그쵸?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 포지드는 뭐랑 같은 말이겠어요? 여기서는 develop하고 같은 말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뭐 사이여겠어? 나라들 사이여야겠죠. 그래서 국가와 지역들 사이에서. 지역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지? 자, besides, 뭐뭐 외에도. 이렇게 외우는데 무슨 개념? 더하기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뭐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뿐만 아니라. 그렇죠? 같은 말 전치사로 쓰였으니까 in addition to 얘랑 바꿔 쓸 수 있겠죠. as well as로 바꿔 써도 돼요. 뭐뿐만 아니라 동가 굿즈 재화라고 읽어야겠죠. 동가 재화를 교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돈 주고 사는 거, 그죠? 팔고 사고 이것뿐만 아니라 무역업자들은 또한 스프레드, 퍼뜨렸다죠. 널리 퍼뜨리다라는 뜻이에요. 단어 정리는 널리 보급하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해줄까? 뭐 디퓨즈, 뭐 프라뮬게이트 하지 마. 나중에 리뷰할 때 하자. 이런 것들은 영상에 올리지 맙시다. 무역업자들은 또한 많은 것들을 퍼뜨려야 돼요. 돈만 이렇게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문화가 서로 다르니까 자신의 문화나 이런 것들도 전달했다는 얘기겠죠. 그 문화가 다르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고 종교적인 신념, 지식, 그리고 새로운 발명품. 그렇죠? 자,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어요. 왜? and가 있잖아. 나열의 마지막 원칙이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널리 퍼뜨렸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문장이 끝나고 ing가 나오니까 첫째,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둘째, 그리고 뭐뭐 했어요. 선생님은 두 번째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리고 만들어냈어요. 연결을 뭐 사이에서? 이 나라들 사이에서 멀리 떨어진 문화들 사이에서 이 문화는 이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런지 자 이렇게 쓰고요. 야, 플런지가 뭔지 알려면 얘가 PP야. 그럼 얘의 원형을 알아야겠죠. 풀링이라는 뜻이에요. 풀링. 얘의 과거분사형입니다. 자, 풀링이 뭐예요? 내 던지다, 팽개치는 거야. 그쵸? 팽개치면 플라이 하면서 잉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플리, 그치? 파는 먼이죠. 그러니까 멀리 팽겨진 문화 이러지 말고 얘가 이제 한 단어로 멀리 떨어진 이런 뜻이에요. 멀리 떨어진. 뭐 널리 퍼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F번하고 G번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액티브한 패러그래프 나가는데 데인저러스 무슨 뜻이에요? 위험한, 절대 아니라고 했죠? 위험하다. 너희들의 위험한은 두 가지 뜻이 있잖아. 보통은 위험해. 그래서 위험에 처한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건 in danger라고 쓰죠. 그녀는 she is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그녀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야.
이 dangerous는 뭐예요? 위험을 줄 수 있는 이란 뜻이야.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움직이는 거야. 돈이. 자, 돈이 움직인다는 거 아까도 얘기해서 거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내가 돈 주고 사고 파는 거고 나라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돈은 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돈과 재화의 이동은 먼 거리를 됐죠?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이게 어떤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위험들이 있나 봐요. 그게 이든 아니든 간에. 자, 웨더는요, 명사절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절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인지 아닌지죠.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든지 간에죠. 그런데 잘 보세요. 얘는 올낫의 명사절 접속사에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부사절 접속사면 올낫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됐죠? 자, 웨더가 있어요. 올이 있네요. 이때 낫은 낫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자, 뭐로부터? 바다의 폭풍으로부터 든지 아니면은 밴디트나 얘는 파이어럿 해적이죠. 해적. 동사로 쓰면 해적질하다야. 밴디트는 뭐예요? 옛날에는 산적이라 그랬고 도적이라 그랬고 지금은 강도. 그치, 강도. 노상 강도를 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롬을 썼단 말이야. 그지? 프롬을 썼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쓰다. 바다의 폭풍으로부터건 아니면 노상 강도나 아니면 해적으로부터 든지 간에 얘가 뭐예요? 그러면 위험에 대한 사례를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돈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위험의 대표적인 사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든지 상관없이 그 위험은 야기시켰다. 야기시켰다. 또 원인과 결과네. 그 위험 때문에 뭐가 야기시켜? 인간이 개발하도록 야기시켰다. 뭐를요? 점점 복잡한 경제 체계를, 조직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 계속 도사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경제에 관한 어떤 시스템 자체가 계속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사례가 또 나오네요. 자, 이 위험 때문에 뭐가 나타난 거야? 더 복잡한, 점점 더 복잡한 경제적 조직 단체가 생겨났다는 얘기야. 야기시켰다니까. 자, 1900년대에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자들이냐면 지금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사례야? 점점 더 복잡한 경제 조직에 대한 사례고요. 그 이유는 뭐야? 위험들 때문에 돈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위험들 때문에 자, 이 투자자들이 있었나 봐요. 모으는 런던 커피에서 그냥 런던 커피 하우스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사거리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 마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마트. 그죠? 옛날에 마트. 음. 자,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뭐 이야기들 하고 그랬단 말이야. 만남의 장소였단 말이야. 이제 런던 커피하우스도 그런 곳이었나 봐. 여기에서 요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모인 투자자들이겠죠. 모인 투자자들이 시작했다. 언더라이트 별표하세요. 무역업자들과 콜로니스트, 식민지 주민이라고 하세요. 식민지 주민. 이 콜로니스트를 여러분들이 식민지 개척자도 괜찮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물론 옛날에는 그랬어. 식민지화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A라는 나라가 B라는 A를 쳐부수고, 그쵸? 그리고 나서 그 B라는 나라를 식민지화 하는 거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했잖아요. 그치? 이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식민지 개척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할게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갔죠. 그 미국에 정착해서 사는, 그 땅을 개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이 콜로니스트는 세틀러야. 정착민이란 정착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른 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자, 다시 갈게요. 자, 뉴월드가 이제 저기죠. 신세계. 올드 월드가 있고 뉴월드가 있는데, 뉴월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의 세대예요. 그래서 뉴월드를 향해 head to,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이죠. 뉴월드로 향하는 콜로니스트.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영국에서 메이플로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정착민들하고 또는 무역업자들을 뭐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런던 커피하우스에 모인 투자자들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무역업자들을, 자, 언더라이트 무슨 뜻이에요? 자, 빨리 얘기해서 학교에서 배웠잖아. 몰라요? 인수하다라고 쓰세요. 테이크오버, 인수하다. 테이크오버는 점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인수하다. 다음에 비용 부담에 동의하다. 비용 부담에 동의하다. 3번 서명하다. 그쵸? 언더, 아래에다가 쓰는 거니까 서명은 아래에다 쓰잖아요. 서명하다. 여기에서는 인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됐죠? 그리고 예문 하나만 듣게. 얘가 언더라이트, 누군가의 빛을, 누군가의 넥트, 누군가의 빛을 인수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의 빛을 인수했다라는 얘기는 보증서다라는 얘기거든. 빛보증서다.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이 이제 개런티가 될 수 있어요. 쓰세요. 개런티, 보증하다. 그쵸? 야,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 꼭 이거 할 테니까 나한테 뭘 줘.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내가 돌려줄게. 뭐 이러면서 뭔가를 했나 봐요. 언더라이트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하고요. 자, 뉴월드로 향하는 어떤 정착민들과 무역자들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투자자들이. 그죠? 야, 이리 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요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것 같아요. 자산 관리 다. 그쵸? 남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뭐 이런 거죠. 뭐 어떨 때는 얼만큼의 보상금을 주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자, 파이낸스 하면서, 파이낸스가 뭐예요? 동사를,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했어요. 또 이거야. 분사구문. 파이낸스가 동사로 쓰이면 뭡니까? 자금을 대자죠. 대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무역업자들한테 자금을 대는 거야. 됐죠? 자금을 대는 거죠.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정리가 되네요. 이 투자자들이 런던 커피하우스에 딱 모여 있어. 그리고 나서 신대륙으로 향하는 어떤 정착민들이나 무역업자들을 뭐 하기 시작한 거야? 인수하기 시작하는 거야. 얘네들한테 뭐라고? 야, 내가 돈 대줄게. 너희들이 뭐 하는데? 항해하는데. 항해한다는 얘기는 뭐야? 거리를 가로지르거나 나라를 가로지를 때 돈 필요하죠? 이거 팔려면 움직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항해에 대한 자금을 댈 테니까 너는 뭐 해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공짜로 자금을 주는 건 없잖아요. 야, 너 이거 팔려고 그래? 미국 가서 자, 내가 배 타고 미국 갈 때 돈 들잖아. 내가 돈 대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투자자들이. 대신에 뭘 요구하겠죠? 그래서 in exchange for 별표합니다. 뭐뭐와 교환으로 라고 쓰세요. 뭐뭐와 교환으로. 목과 교환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에 대한 대가로라는 뜻이겠죠. 이게 in exchange 자체가 담내로라는 뜻이야. 담내로. exchange 교환하는 거니까 뭐 보답이 있을 거 아니야. 보답. 뭐 그래서 야, 내가 할 테니까 그 대신 너는 뭐 해라. 이런 그 대신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죠?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대신 너는 이거 해라. 이게 in exchange야. 그래서 in exchange for 하면은 뭐뭐와 교환하다. 목과 교환하겠다는 얘기야. 내가 너 돌아다닐 때 돈을 댈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얘네들을 언더라이트 했잖아. 야,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너희들 하는 일들을 다 이렇게 뭐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언더라이트, 인수했다는 얘기가. 그리고 나서는 야, 내가 이거 항의할 때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여기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야? 복잡한 경제 조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너 이거 무역업자들 뭐 이거 팔게. 이리 와. 우리 회사 들어와. 내가 이거 될 테니까 너는 보답으로 뭐래.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지금 이런 과정이 무엇에 대한 과정이야? 사례잖아. 복잡한 경제 조직에 대한 사례란 말이야. 무엇에 대한 목을 줘야 됐어요? 그러면 무역업자들은 투자자들에게 곡식과 재화에 대한 목을 줘야만 했다는 얘기야. 그들이 브링백이 뭐예요? 브링백. 돌려주다, 가져다 주다거든요. 그들이 돌려준 곡식과 재화에 대한 목의 교환으로. 이 얘기는 뭐예요? 이때 그들이 누구예요? 트레더. 다음에 컬러니스트죠. 컬러니스트. 그죠? 얘네들이 되돌려 주는 거야. 그치? 재화와 곡식을. 그치? 그러면 이 무역업자들하고 식민지 개척자들이, 그치? 식민지에 온 전착민들이 투자자들한테 곡물과 재화를 주고, 대신에 얘네들이 이제 항해를 할 비용을 대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뭐라고? 복잡한 경제 시스템이 나타난 거야. 이런 시스템이. 자, 투자자들은 시도했다. 감소시키려고. 그들의 위험은. 왜 위험이 나온지 알겠죠? 그렇죠? 지금 H번의 맨 처음이 이제 돈이 이동할 때 이 위험이 생긴다면서, 그러니까 복잡한 경제 체계가 생겼잖아. 그러면 무조건 위험을 감소시켜야겠죠. 거기에 대응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함으로써? 탐으로써, 구입함으로써, 무슨 목? 멀티플, 여러 개의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개의 벤처 기업의 목을 삶에 의해서, 그죠? 바이도 원인과 결과잖아. 원인과 결과.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야. 다양한 벤처들이 목을 산다는 얘기는 뭘까요? 앞에 똑같은 얘기가 있겠죠. 그죠? 목을 산다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한 이거예요. 그죠? 목을 산다는 얘기 인수하고, 그죠? 인수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금을 대주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경제 체계가 조금 분리가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줘도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하면 되고요. 이때 이제 자, 그것은 출발점이었다. 시작이었다. 무엇에 대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시작점이었다. 그쵸? 그 경제 안에서 이러면 되겠죠. 막대한 양의 수나 양이는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막대한 양의 제품과 돈이 여기서 제품은 뭐겠어요? 굿즈, 재화겠죠. 재화와 돈이 국경을 가로질러서 흐르기 시작했다. 국경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찾아서 이게 환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돈을 어디에다 투자하면은 더 많은 이익이 있겠다. 그럼 그 나라를 투자하는 거 이게 뭐야? 돈이 이동하는 거죠. 그죠? 환율에 따라서. 자, 다음에 이제 너츠 빌인데 이게 원래는 어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돈이 이제 발달하는 단계에 대해서 쓰는 건데 일단은 어음이라고 써보세요. 어음. 그런데 얘도 지폐라는 뜻이고 얘도 지폐라는 뜻이야. 근데 선생님이 어음이라고 했죠. 어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어음이 뭔지부터 일단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조금 이제 편안하게 들으세요. 내가 의자 공장 사장이야. 즉 의자를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자를 만들어서 팔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옛날이나 그 간의 수공업 이럴 때나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의자 공장이 있을 거 아니야. 의자 공장. 그죠? 의자를 만드는 곳에서 의자 공장 사장이 의자 100개를 삽니다. 그죠? 의자 100개가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의자 100개가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 그러면 의자 공장 사장이 의자 의자 공장 사장이 아니라 의자 파는 사람, 의자 가게. 미안해. 의자 가게 사장. 이래야겠죠. 의자 가게 사장이 100만 원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없을 수 있죠. 장사는 해야겠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은행하고 의자 가게 사장이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의자 가게 사장이 어음을 발행해요. 어음을 발행합니다. 보통 이제 3개월짜리예요. 어음을 발행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의자 가게 사장은 의자 공장한테 의자 100개를 가져오지만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뭘 주냐면 이 어음을 주는 거야. 이 사람한테 어음을 주는 거예요. 돈 대신에 종이 쪼가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자가 어음을 발행했는데 1000만 원, 100만 원의 어음을 발행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보통 이제 3개월짜리예요. 3개월 후에 의자 가게 사장은 은행한테 얼마를 줘야 돼요?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만기일 전에. 그리고 의자 공장은 만기일 전에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은행에. 만기일이 되면 의자 공장 사장이 은행에 가서 어음을 들고 가죠. 나 이만큼 어음이 있으니까 100만 원 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만기일이 됐는데 의자 가게 사장이 100만 원을 은행에 못 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어음으로 은행에 간 거죠. 나 이거 어음 받았으니까 돈으로 바꿔줘 그랬더니 의자 가게 사장이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의자 가게 사장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부도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음이라는 개념이고요.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하고 갈게요. 지금 아이번은 되게 어려워. 지금 그 글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최초의 지폐가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최초의 지폐. 됐죠? 근데 이 최초의 지폐는 금이 100개 있어.
그럼 금 100개의 가치만큼 지폐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이 확보된 만큼 지폐를 발행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라가 지폐를 발행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야. 단 금은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 캐내도 돼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돈으로 바꿔 쓸 수 있었습니다. 됐죠? 정부가 지폐를 발행할 때 금이 확보된 만큼만 발행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내가 금이 있어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꿔주세요 했더니 종이 쪼가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이 씨발 이게 뭐야? 존나 웃기잖아. 금덩어리 줬더니 종이 쪼가리 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뭘 만들어주냐면 증서를 만들어줬어요. 좀 멋지게. 얘는 얼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증서를 만들어줍니다. 이 증서가 지금 발달이 돼서 지폐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금본위 제도라고 합니다. 금본위 제도. 골드 스탠다드, 영어로는 골드 스탠다드고요. 금이 근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만큼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만큼만 지폐를 발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내용을 모르면 아이번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법정 불환 지폐, 화폐라는 말이 이제 지금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얘는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금으로 지폐를 바꿀 수 없다야. 금으로 지폐를 금으라고 아까 금으로 지폐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법정 불안자 불안 지폐의 의미를 조금 이제 금으로 지폐를 바꿀 수 없다는데 이 배경을 알아야 돼. 이제 지금 금으로 지폐를 바꿀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근데 되게 어렵게 써놨단 말이야.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누가 패망해? 독일이 패망했죠. 그죠? 그래서 그럼 전쟁에서 지면은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거야. 전쟁에서 지금 일본도 전쟁에서 져갖고 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럼 돈으로 물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만큼만 지폐로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독일 애들이 뭐가 없어? 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없지는 않겠지. 근데 이제 그 전쟁 배상금을 물어줄 정도의 금은 안 되는 거야. 그럼 독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이 없어. 그냥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돈 찍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돈이 많아지겠죠. 그쵸?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우리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그럼 뭐가 돼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역으로 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막 찍어내니까 이때부터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지폐 중심의 사회가 된 거예요. 그쵸? 너도 나도 이제 지폐를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금은 이제 점점 더 가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으로 지폐를 바꾸는 시대에서 그치? 지폐 중심의 사회로 바뀌게 되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뭐를 확보할 이유가 없어요. 금은 확보할 이유가 없죠. 금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돈 찍어내면 되니까. 그죠? 이걸 본문에서 커버라고 쓰고 있어요. 확보하다.
금을 확보할 이유가 없어진 이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그 내용을 조금 썼고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서 뭐를 만드냐면은 저기 중앙은행이 나옵니다. 중앙은행이 나와요. 중앙은행. 뭐 미국에서는 이제 저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환율을 조정하고 돈을 얼마를 찍어낼까? 그치? 연준이 연방정부 이사회 연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국은행, 그죠? 뭐 이런 데에서 돈을 얼마를 찍어낼 건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환율을 어떻게 할 건가 결정하는 거죠. 뭐 이런 중앙은행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중앙은행이 만들어지면서 자, 지폐가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지폐를 법정 불안 지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금이 확보돼야 지폐를 바꾸는 시대는 끝났다. 이게 법정 불환 지폐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뭐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돈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나 법률의 명령에 따라서 화폐를 찍어내고, 그렇죠? 통용시키는 그런 화폐를 우리가 피에트 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갔죠? 피에트 머니가 뭔지. 자, 그러면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을 통제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역 같은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었더니 화폐 가치 떨어져 갖고 똥값 되고 어떤 놈은 뭐 운 좋아 갖고 조금 벌었는데 존나 부자 되고 그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이 중앙 정부의 통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머니들이 등장하죠. 그죠? 그 머니가 이제 시초부터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가상 머니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을 알고 이 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1970년대, 자, 바이 다음에 까지잖아.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오면은요, 주절은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니까 헤드 PP를 써야 돼. 과거 완료를 써야 돼요. 바이 다음에 미래 시점이 나오면 그러면 미래 전의 일이 미래까지잖아. 그래서 미래 완료를 써야 돼. 미래 완료는 미래 전의 일이 미래에 어떤지야. will have pp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by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왔는데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면 had pp를 쓰지 않고 과거 동사를 쓰면 이때는 까지가 아니야. 무렵이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독해할 때 종종 나와요. 문법 하나, 과거 시점 쓰세요. by 다음에 과거 시점. 그래서 뭐 나와야 돼요? 과거 완료 나와야 된다. 과거 완료는 뭐야? 과거 전의 일이 과거에 어떤지야. 현재 완료는 현재 전의 일이 현재 어떤지. 자, 그래서 1700년대까지 세계 경제는 성장했는데 쏘보면 뭘 찾아요? 되찾아야죠. 너무나 많이 성장을 해서 그래서 이때 그것은 가주어야 동그라미 치고 진주어 투부정사 진주어고 inconvenient했다라는 얘기예요. 편리한이 아니라 편리한의 반대말이죠. 그죠? 뭐 하는 게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세계 경제가 너무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뭐가 불편해지냐 하면은 트랜스포트, 운송하고 운반하고 스토어,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죠. 많은 양의 코인을, 동전을.
근데 옛날에는 이제 동전을 만들어 썼나 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양의 동전을 운반해도 와, 그죠? 10원짜리 1억 원어치 운반하려고 그래 보세요.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뭐예요? 문제점이죠. 그 문제점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해결책 나와야겠죠. 이게 무슨 글? 타픽 앤 솔루션 글이죠. 타픽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거. 그럼 그 해결책에 주제가 있다. 그지? 자, 몇몇 사회는 그래서 시프트라는 것을 확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쵸? 스위치 해도 돼요. 시프트 대신 스위치. 됐죠? 그냥 체인지.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좀 의미는 이제 스위치도 확 바꾸는 느낌이야. 방향을 확 바꾸는 느낌. 시프트도 확 바꾸는 느낌이다. 어디를 향해서 확 바꿨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몇몇 사회들이 페이퍼 커런시로 옮겼다. 지폐죠. 페이퍼머니야. 페이퍼머니. 얘가 이제 노트예요. 노트. 동전 가지고 다니려니까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증서가 뭔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돈으로 발행하면서 코인을 찍었는데 그 코인이 이제는 이제 지폐로 바뀌는 거야. 이제 불편해지니까 10,000원권, 50,000원권, 1,000원권 이렇게. 그래서 페이퍼 커런시로 바뀌었다. 이때 커런시는 뭐예요? 통화, 즉 돈. 그쵸? 종이 돈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피에트 머니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최초의 종이 지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초기 지폐들은 리터럴리 말 그대로 뭐였어요? 영수증이었다. 처음에 얘기했던 증서. 그래서 종이 쪼가리 주니까 씨발 이거 뭐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증서를 줬잖아. 그러니까 여기 영수증. 그게 이제 증서였어요. 저기 영수증은 뭐냐? 줄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 bearer, ownership.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이 영수증은 무슨 영수증이냐면 주는 거예요. 뭘 줘요? bearer ownership을 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금 또는 실버 코인에 대한. 됐죠?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증서야. 종이 쪼가리 주니까 그 씨발로 존나 웃기네. 이게 뭐야 이러니까 증서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골드나 실버에 대한 베어러 오너십을 주는 영수증이었다. 너가 금을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서를 줬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베어가 무슨 뜻이에요? 참다라는 뜻도 있고 나타라는 뜻도 있죠. 자, BEAR 여기다 쓸게. BEAR, BORN 이란 뜻도 있지만은 내 일부러 맨날 이렇게 쓰는 거야. BORNE 과거 분사형이 틀리죠? 얘는 뭐야? 태어나다 할 때는 born을 쓰고 태어나다가 아닐 때에는 BORN에 e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맨날 쓰는 단어가 뭐야? 진이다 품다죠. 다시 말하면 이 bear, 진이다 품다라는 뜻을 모르면 안 됩니다. 바빠요. 하람이는 지금 바빠. 10kg 바빠요. 진이다 품다. 그러니까 bearer는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즉 지금 봐보세요. give 사형식이잖아.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너십, 소유권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금이나 실버 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그런 증서, 문자 그대로 증서를 그쵸? 증서가 초기 지폐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쭉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근데 그건 실버 코인은 모여질 수 있었다.
뭐에 의해서 on demand 이렇게 밑줄 끄세요. on demand 여기 offer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요구에 따라 요구만 있으면 이렇게 쓸게요. 요구만 있으면 그래서 화살표하고 언제든지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 이래도 돼요. 수요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 이래도 되고 언제든지 수집할 수 있는 금이나 은하의 소유권. 그러니까 이 증서를 갖고 있다가 야 이거 다시 금으로 줘. 이러면 이렇게 줄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기 수집될 수 있는 금이나 실버 코인의 소유권을 주는 증서, 레시피, 영수증이었다. 최초의 돈은 자, 이랬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 어디 있지? 이제 다음이 중요하네요. 좀 더 해도 되죠? 좀 더 합니다. J까지, 요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거 마무리 해야지.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어. 자, 그러나, 뭐 했듯이, 로이드 토마스가 설명했듯이, 그의 책, 머니, 이제부터 되게 중요해요. 블랭킹, 뭐예요, 이게, 다음에 금융시장. 그치? 책 이름이야. 이탈릭체로 이렇게 쓰면 책 이름. 이런 제목이 있는 그의 책에서 설명했듯이, 은행가, 여기서 은행가는 뭐예요? 자금 담당이죠. 그죠? 그때 당시는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 뭐, 그 전후로 따지면은, 어디야? 투자자들, 인벤터가 되겠죠. 여기 H지문에서는 인벤터가 되겠죠. 세월이 발달하면서 이제 뱅커러가 됐고, 결국, 레알 했다라는 얘기야. 깨달았다는 얘기야. 정말 그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사용했다. 그들의 지폐를 사용했다라는 말이야.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리딩, 리딩, 리딩. 자, 잘 보세요. 깨달았다. 그러나, 자, 잘 갑니다. 그들을 금으로 리딩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벗이 있잖아. 이게 뭐예요? 예죠. 언제든지 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랬잖아. 지폐를 증서만 있으면. 그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걸 A라고 할게요. A라고 했어. 그럼 그 다음 문장은 뭐가 나와야 돼? 지금 지필하는 사람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A의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벗이 나왔죠. 체인징 시그널이 나오면 A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래야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지필은 논리 패턴을 배워서 어느 정도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12특 지금 애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알았죠? 지필은 알아야 돼. 지금 이 논리 관계. 지필하는 아이들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리듬이 뭐냐니까 독해는 글자 그대로 읽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안에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독해잖아요. 그 연습을 무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새끼들이 이때 그들은 누구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노트 또는 여기서는 여기가 되겠죠. 레시피. 그렇죠? 지금 이 지폐가 지금 옛날에 지폐는 레시피 증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나올 때 얘랑 노트라고 쓸 수도 있지만 레시피로 시험 문제 줄 수도 있다고요. 댐이 가리키는 게 뭐냐? 교환의 리딤은 뭐냐? 리딤. 리딤이 뭐예요? 원래는
리듬을 되찾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야. 리듬을 찾아요. 리듬을 찾아요. 그럼 이런 뜻이 있어. 원래 GP는 원래 그렇게 해요. 리듬을 회복하다. 내가 몸에 리듬이 안 좋았는데 회복했어. 뭐 이런 거잖아. 리듬을 찾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뜻, 경제용어로 상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상환하다. 그래서 리듬, A, 4, B 이렇게 해서 A를 B로 교환하다라는 뜻이에요. A를 B로 교환하다. 일단은 뭐 써줄게요. 근데 우리는 알 필요 없죠. 포가 교환의 포 많이 나왔고요. 그죠? 그들을 그리고 이 내용 그죠? 언제든지 수집될 수 있는 코인이라는 얘기하고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야. 지금 이 7의 A인가? 이 지문만 나가면 나머지는 쉬워요. 금방금방 나간단 말이야. 포인트만 잡으면. 그치? 그러니까 이 지문만 어떻게든 잘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라기보다는 그럼 다음에는 바꿔 안 바꿔? 바꾼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리듬 하지 않겠죠. 상환하지 않. 금으로 이렇게 내 증서하고 금으로 안 바꾸겠죠. 왜 안 바꿔? 금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무거워서. 그러니까 그런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지폐를 사용했다. 그러면 금이 필요 있어져요? 금이 필요 없어져요?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야. 점점 금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 얘기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의미했다. 뭘 의미해? 그 은행가들이, 자산관리자들이, 여기서는 은행가라는 거는 이제 중앙은행의 전 단계가 되겠죠. 그죠? 그치?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야. 가질 필요가 없었다. 충분한 금을 손안에. 왜? 이제 금으로 지폐를 바꿀 수 없는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찍어내면 되잖아요, 돈을. 그죠? 그러니까 수중에 충분한 돈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금이 필요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충분한 금을 가지는 거야?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야. 자, 보세요. to 이야. 뭐 할 정도로 이렇게 하죠. enough 투부정사, 형용사, 그쵸? enough, 형용사 enough. 그러니까 명사를 쓸 때는 명사 enough 써도 되고 enough 명사 써도 돼요. 뭐뭐 하기에 충분한 뭐. 이렇게 읽어도 되고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했다. 그렇죠? 토이야 할 정도로 손아귀에 지금 손안에 충분한 금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야. 지금 이 구문이 제일 어려워요. 자, 은행가가 금을 가지고 폰을 만들었단 말이야. 금본이 주의였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지폐도 막 찍어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나기에 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금은 왜 필요했어요? 지금 충분한 돈이 이게 이제 제일 어려워. 수중에 충분한 금이 필요 없었어요. 그럼 그 금은 뭐 할 때 쓰이는 거야? 뭐 할 때 쓰여야 돼? 금을 지폐로 막 바꿨다 그랬잖아. 자기가 확보한 금만큼만 지폐로 바꿀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확보한 금만큼이 수중에 있는 금이야.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뒤에 거 읽고 다시 얘기할게요. 뭐 할 정도로? 자, 금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었어. 이때 그들은 뭐야? 은행가, 뱅커, 은행가들이 이슈, 발행하다죠. 발행한 모든 지폐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 100만 원의 지폐를 얻기 위해서는
10돈의 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10돈이 없으면 100만 원이 필요 없어요. 100만 원, 10돈이 없으면 100만 원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금만큼 돈을 바꿀 수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이 새끼 세월이 바뀌면서 10돈이 없어도 100만 원 찍어내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해한 모든 지폐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 모든 지폐를 여기서는 확보하다야. 내가 100만 원의 지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충분한 금을 손에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왜 찍어내면 되니까. 그냥 막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개판되겠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그들이 발행한 모든 지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금이 필요했죠. 근데 그 수중 안에 그런 충분한 금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했어요. 왜 사람들이 지폐를 그냥 사용하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왜 지금 여기 있는 말로 나도 최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써줘야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이해해? 다음번 개정판에는 바뀌길 바랍니다. 권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권고합니다. 이건 뭐야 이거? 경제 전문가는 아는 말이지 이게. 이거 어떻게 고1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중요한 건 이거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피 사면은 강남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배우는 영어 수업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죠? 걔네들도 지금 열심히 내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아주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한 리텐션이란 얘기는 리텐션이 뭐야? 보유. 리빌레이션이네. 그쵸? 리빌레이션. 여기서 뭐야? 폭로죠. 폭로. 드러내. 같은 말 디스클로죠. 다 써보세요. 일단. 디스시에로 SUR. 그러한 폭로, 그러한 폭로라는 게 뭐예요? 시험 문제. 얘가 가리키는 말이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한 폭로가 가리키는 게 뭐냐? 그럼 그러한 폭로라는 얘기는 뭐야? 폭로가 뭐예요? 리빌이 밝히다잖아. 그쵸? 리빌. 너가 숨기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그러한 리빌레이션은 뭐예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라고 쓰세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냥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쓰세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러면은 얘가 가리키는 것 뭘까요? 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 보세요. 대시 가리키는 것 반드시 바로 앞문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앞문장에 뭔가가 드러난 게 있어야 돼. 숨겨졌던 사실, 감춰졌던 사실이 드러난 게 뭐냐라는 얘기야. 그럼 바로 앞문장에서 드러난 거 시험 문제 나오면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은행가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공을 예죠. 그렇죠? 필요 없었다. 왜? 그 이유는 앞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잖아. 그건 의미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앞문장 그대로 쓰면 돼요. 왜? 대은 앞문장 전체를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을 이게 한국말로 나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한국말로 내면은 그러한 리빌레이션에다가 밑줄을 꺼놓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뭔데 한국말로 나오면 뭐라고 쓸 거예요. 우리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킬러 문제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은행이
발행한 지폐. 이때 지폐는 이제 노트야. 노트. 아, 저기 레시피, 증서. 그냥 지폐라고 그냥 헷갈리니까 지폐라고 하세요. 지폐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중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는, 확보하기 위해서 더 이상 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냥 이렇게 쓰세요. 주관식 문제 나오면 선생님은 이거 내요. That revelation이 가리키는 것은 한국말로 25. 자,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계속 저기 공유 중지 되고 있어. 아, 저기 뭐야. 아이씨. 되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이 좀 느린데 뭐 알아서 되겠죠. 그죠? 자, 토마스가 말하길. 됐죠? 경제 전문가가 말하길. 그러한 that revelation은 결국 이것 때문에 야기시켰다. 야, 씨발, 안 되겠다. 증서 주면 안 되겠다. 그죠? 증서주. 이게 이제 레시피가 증서고, 그죠?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날의 지폐로 나온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 얘기가 없으면 씨발 이것도 지폐고 저것도 지폐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개념이 생긴 거예요. 피에트몬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됐죠? 그럼 피에트머니. 근데 그것, 그죠? 피에트머니는 정부가 발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오늘날. 옛날에는 은행가, 수중의 돈, 그치? 금이 확보돼야 돈으로 증서로 바꿀 수 있었고, 그치? 그런 가치가 있었고, 언제든지 금으로 커렉티드, 또 수집이 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그걸 지폐를 더 많이 사용하더라. 그래서 그 결과 오늘날의 정부가 발행하는 지폐가 생겨난 거예요. 이때 정부가 발행하는 거 다 띄워먹었잖아요. 왜? 그러니까 죄다 지폐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찍어서 쓰고. 그러니까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무엇과 대조적으로 커머더티 머니와 대조적으로 오늘날의 돈은 밸류가 동사로 쓰이면 뭐예요? 아, 여기 명사네. 가치가 있었다. 본질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정부가 말하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다고. 그렇죠? 이때 더즈가 가리키는 건 뭐야? value죠. 대동사죠.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오늘날의 돈이죠. 정부가 찍어내. 종이 쪼가리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랬잖아. 종이 쪼가리 씨발 금 주니까 이게 뭐야 종이 주고. 그러니까 증서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근본위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또 종이 쪼가리 주는 거예요. 야, 씨발 뭐냐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죠. 야, 이거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거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정부가 말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다. 그죠?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뭐 that revelation이 가리키는 거. 그죠?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그런데 씨발 내가 중요해 그러잖아. 학원 강사가. 선생님. 중요해! 그럼 여러분들은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그쵸? 시험 문제 안 나와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더즈, 가치 있어. 여기서는 이제 value에 s 붙여야죠. 왜? it이 단수니까. 돈, 그쵸? 단수, money니까.
자, 그것을 구입력이라고 하지 말고 구매력이라고 하세요. 그때 it은 뭐야? 오늘날이 돈이야. 오늘날이 구매력은 remain. 그죠? remain이 일형식으로 쓰이면 남다, 머무르다, stay의 뜻이야. 근데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형식이면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죠. 상대적으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서 안정적이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돈의 구매력. 그러니까 돈의 역할이 옛날에 막 찍어내고 막 뭐 도넛송 막 이만큼 찍어내고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 돈의 구매력이라는 거, 시장 경제가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정부가 그 공급, 돈의 공급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뭐야? 막 찍어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었고. 그러면 이때만 해도 금이 막 올라가겠죠. 금이 가치도 조금 떨어뜨릴 수 있었고. 이랬단 말이야. 그죠? 자, 다음에 that is why 이렇게 아예 네모치세요. 문장이 나오는데 that은 앞문장을 봤죠? That is why를 써. why라면 무조건 결과를 쓰는 거야. 그럼 앞에 내용은 원인이겠죠. 반대로 that is because를 쓸 수도 있어요. because 다음에는 무조건 원인을 쓰는 거야. 그럼 앞이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why를 쓸 거냐, because를 쓸 거냐는 항상 시험 문제. 그럼 that is why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앞이 원인이야. 만 원짜리를 종이 쪼가리 만 원짜리를 주고 만 원짜리를 주고 야 이거는 만 원짜리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종이 쪼가리의 구매력, 그렇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역할을 잘 했다는 얘기겠죠. 왜? 그 돈을 잘 컨트롤해서. 그래서 100달러짜리 지폐는 가치가 있다. 100달러의 가치가 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설명할 게 좀 있는데요. 자, 조금만 합시다. 알았죠? 대신에 지금 시험 저기 이게 워낙 길어서 우리 좀 늦잖아요. 그죠? 이것도 글을 잘못 썼어요. 그것은 야, 이 문장이 왜 이 다음에 나와? 이거 다음에 나와야지. 그쵸? 이거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말이 되지. 이게 원인, 얘가 결과. 근데 왜 가운데 얘는 왜 집어넣고 난리냐고. 지랄이냐고. 그죠? 뭐 안정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뭐 썼다라고 또 그치? 뭐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100달러에는 100달러의 가치가 있다. 비록 뭐일지라도 그것은 뭐야? 100달러 지폐겠죠. 단지 포함하고 있어도 몇 센트 가치가 있는 몇 센트를 원료의 가치가 있는 몇 센트 이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몇 센트의 가치만 있는 몇 센트짜리 원료가 들어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몇 센트짜리 그러니까 그 원료의 가치가 몇 센트만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만드는데 이거 만들려면은 몇 센트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100달러짜리는 100달러짜리의 가치가 있었다고요. 됐죠? 이것도 잘못 썼어. 이 뭐야 이거? 워띠라고 써야죠. 워띠라고 써야죠. 그죠? 나한테 상 줘야 돼. 제너럴 지오그래피 할 때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워스는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형용사예요. 가치 있는. 그런데 형용사인데 명사를 목적어로 받을 수 있는 형용사예요.
희한한 형용사예요. 자, 5분만 할게요. 자, 다시요. 그래서 was라는 게 있어요. 뭐뭐 할 가치가 있다. be was. 그리고 be was이, 그러니까 was 다음에는 바로 명사를 받을 수 있어요. 지필은 여기서 이제 뭐 무조건 동명사를 써야 된다. 타동사인 경우에는, 자동사인 경우는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배워요. 지금 그 설명 안 할게요. what the of 다음에 명사를 쓸 수 있어요. 알았죠? 여기 있는 것만 할게. 이거 복잡해. 한 30분짜리인데 안 해요. 뭐뭐 할 가치가 있다요. what는 of가 붙어 다녀요. 근데 다 명사 쓸 수 있는데 얘만 돈의 가치를 나타낼 때는 was of 뿐이 못 써요. what the of는 못 써요. be was만 쓸 수 있어요. 돈의 가치를 나타낼 때는. 지필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기에 2개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쵸? 여기서는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설마 저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틀렸겠어요. 그죠? 그래서 was 다음에 $100의 가치가 있다. 비록 뭐일지라도 그것이 $100 지폐가 단지 포함한다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명사 한 덩어리야. 몇 센트의 가치를 포함한다 할지라도 무슨 가치? 이렇게 읽어야겠죠. 원료에 대한 몇 센트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꽤 많이 했는데 문제는 풀고 가야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금 문제를 내가 정신없이 그지? 이거 왜 뭐 이래? 지금 자, 4번 문제 보세요. $100 지폐는 무엇의 예일까요? 피에트 머니의 예겠죠. 3번 문제 안 풀었으니까 3번 문제 보고 갑니다. 자, 저자에 따르면 런던 커피 하우스에 게더링, 모인 것은 1600년대에 모인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야. 10번이죠. 돕기 위해서 뭘 도와? to가 생략되고 bring about 뭐예요? 자, 이 단어가 중요해요. bring about. 무언가를 일으키다죠. 야기시키다, 일으키다. 됐죠? 뭐 happen의 뜻이에요. 발생시키다, 뭐 발생하다 이런 뜻인데 두 번째, 유발하다, 초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cause의 뜻이죠. 세계 경제를 초래하는, 불러 일으키는 것을 도왔다. 그죠? 얘가 시초가 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 여기서 bring about 대신에 뭐 발생하다 됐죠? 뭐 develop 써도 되고 얘 대신에 develop 써도 되잖아요. 그쵸? 뭐 다음에 이제 뭐 happen을 써도 되고 야기시키다. 그쵸? 많잖아. 자, 2번 문제는 안 푸는 것 같아요. 자, 저자가 말하기를 곰의 수메르의 토크는 얘죠. 이건 뭐 글자 그대로니까 그대로 써야 되고요. 자, 여기서 10번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10번이 틀렸어요. 저자는 baked clay, 구운 점토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근데 왜 점토가 히티드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됐죠? 그렇죠? 이 내용은 없어요. 자, 요러면은 일단 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지? 갑자기 이거 뭐야? 더보기예요. 그치? 기록